45kg에서 50kg 가까이 돼. 제가 오늘 아침 몸무게가 79.6kg인데 원래 제 몸무게가 2019년도 10월까지만 해도 140kg 정도 오 마이 했어요. 갓. 워크를 하기 전에 제가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서 잘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니까 계속 뭐 하루에 몇 번씩 몸무게를 재고 뭐몇 그램 늘어나면은 스트레스 받고 또 안 먹고 그러다가 잘하다가 또 터지고. 맞춰서 매일매일 그 1인 1식 식단을 한 달을 하고 한 7kg 정도 그렇게 지방으로 감량을 된 거예요, 식단이. 저의 목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가실 때 뭔가 가슴이나 머리에 뭔가를 담아서 가지고 가시는 것. 뭔가 희망이나 아니면 좋은데? 느낌 가지고 가시는 것. 그걸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자, 오늘의 자리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각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저를 몇 년도에 알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동생 통해서 알게 돼서 네. 작년 말인가 올해 초 정도부터 좋습니다. 언제 알게 되셨어요? 저는 책 출간되면서 음. 제로 베이커리 통해서 알게 됐다고 했는데 네. 사이트에 홍보 게시물이 올라와서 그거 음. 저도 작년 말쯤. 음. 네.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셨어요? 네, 알고리즘에 의해서 떴는데 좀 다른 그 유튜버들하고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서 워낙에 관심은 좀 있었기는 했거든요. 뭐 홈트랄지 아니면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네. 그래서 좀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제로 베이커리랑 책이랑 이렇게 알게 됐어요. 제로 베이커리란 단어가 왜 등장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있는 저분이 저랑 올해 7년째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공동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둘이 처음 시작할 때 돈 하나도 없었고 첫 1년 되게 순수하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그냥 끝나겠다 싶었어요. 비즈니스가 있어야 한다 생각을 했고 근데 저희가 두 가지 원칙을 잡았는데 첫 번째는 그 비즈니스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 이 문제 해결할 때. 저희는 음식의 문제를 이미 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이 비즈니스랑 이 콘텐츠랑은 굉장히 서로 룰을 잘 지켜야 된다. 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상업적인 것과 그러니까 언론은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받고 돈을 벌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영향을 얼마나 주느냐 이 룰을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해서 엄청 많은 고민과 자아 충돌을 같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로 베이커리를 찾으신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이런 거 하고 있다. 저희는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게 사실 저희의 미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빵을 파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빵을 파는 행위를 통해서 또는 이 식품을 파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여기로 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저희 팀의 생존 전략이고 확장 전략이라서 그리고 돈이 많아지면 뭐 할 수 있냐면 광고를 뿌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어요. 누군가 저한테 너 돈 버는 거 아니야 했을 때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건 사람들한테 깔끔하게 나 순수하게 하는 이런 활동가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한 명 한 명 내가 더 만났는가 도와줬는가 그거밖에 없어. 이제는 조금 더 이 문제를 잘 해결하자라는 마인드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간헐적 단식이랑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한 3년 전쯤 처음 알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걸 다시 해야지 그러고서 하는데 최근에 그걸 알게 됐어요. 이것도 알고리즘에 뜬 건가요? 네. 검색. 네. 그래서 책 보고 아무래도 영상이 좀 이해가 잘 돼서 네. 영상에서 본 부분은 책에서 좀 건너뛰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60인데 지금부터 내가 글로 가고 있구나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히 진짜 현타가 왔어요. 그래갖고 그 하루 정말 우울해갖고 결심을 한 게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제가 3일 단식을 하고 이제 저기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마음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자연스럽게 내가 2014년도에 그 지방의 누명이라고 해갖고 저 MBC 스페셜에서 몇 부작 한 거 있어요. 지방의 뭐 누명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그 고지방식이랑 그걸 접하긴 했는데 하고 저는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잘못한 거였는데 어쨌든 그때 잠깐 효과 본 생각이 나서
아니 식단을 정말 바꿔야겠다 해서 그 고지방식하고 그걸 하려고 하는 저기 즈음에 이제 만났어요. 유튜브에서 떴어요.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딱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정확하게 주시니까 그래갖고 거기에 맞춰서 매일매일 그 1인 1식 식단을 한 달을 하고 제가 한 달 하고 나서 그때 그 댓글을 올렸어요. 감동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kg,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 몸무게 재지 않았는데 한 7kg 정도 그렇게 지방으로 감량을 된 거예요. 식단으로. 그래서 되게 뵙고 싶었어요. 처음 접한 거 2020년도에 접한 거고요. 제가 지금 다들 저를 보시기에 뭐 잘 모르시겠지만 좀 다이어트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몸무게가 79.6kg인데 원래 제 몸무게가 2019년도 10월까지만 해도 140kg 정도 오 마이 했어요. 갓. 지금도 지금 몸무게를 증량을 일부러 좀 하고 있는 상태고 60에서 65kg 정도 감량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배고프잖아요, 다이어트는. 네, 배고픈데 배고프고 싶지 않아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많은 영상들을 찾아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을 저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영양 코치 자격증도 따게 되고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 이론과 실제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다르고 그리고 인터넷에 특히 유튜브나 인터넷에 제일 많은 게 한의사들, 약사들 그리고 이제 일부 의사들이 이론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틀린 게 많다는 거를 제가 제 몸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중에 이제 책 읽는 영상을 보면 그래도 물론 저랑 아예 같지는 않으세요. 저도 다른 면이 있지만 가장 그래도 본질을 많이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영상들도 많이 보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안 배고프고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그래서 이거를 제 주변에 많이 전파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이 공부를 하고 고민도 하고 또 이게 이론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요즘 깨닫고 있는 그거라서 이제 정신적인 면도 이제 다듬으려고 하고 동시에 제 요즘 목표 중 하나는 되게 소박한데 일반인이랑 똑같이 사는 게 목표예요. 네.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식이 장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입에 들어오는 모든 걸 무게를 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제가 노스케일 데이라고 저울 없이 다니는 하루를 보내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좀 하고 있을 정도로 좀 저는 제 자신을 가혹하게 몰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알게 된 것들을 좀 주변에 많이 전파를 해서 다들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6년 동안 사람들 이야기를 찾고 듣고 만나고 해야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걸 경험해요.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깨트리고 나서 이걸 주워서 들어올린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방법과 올라오는 방법은 달라요. 한번 깨지고 나면 얘를 정상화하는 건 되게 다른 방식이고 되게 어렵고 쉽지 않아요. 다들 어떤 이유로 이게 망가지는데 망가지고 이게 다시 정상화되는 방법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체지방량 늘리고 줄이고의 문제가 아니다. 얘를 다시 줄이면 끝.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대사라는 이슈를 이해하게 되면 뭐가 망가졌고 근데 이제 줄일 수 있어 단기적으로. 문제는 그 코어한 그 대사 문제 못 고치면 근데 이게 심지어 이제 과정에서 심리적인 문제도 생기죠. 심리를 했을 때는 신경과 호르몬들의 어떤 신호 전달의 연속체나 어떤 그런 연결 회로들이고 이걸 못 고치는 상태에서 감량만 했을 때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걸 경험하는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한의사, 의사, 약사분들이 말했잖아요. 병원 가면 약 처방해주잖아요. 다이어트 약 처방 막 해주고 식욕조절 처방해주고 PT 받으러 가면 운동하고 식단하면 살 빠진 게 보이니까 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각자의 몫인 거고 근데 이게 정말 많고 전 진짜 무서운 거는 요즘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바디 프로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찍고 있잖아요. 지금 5년, 10년 전엔 이렇게까지 타이트한 식단 관리를 다들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약간 오히려 다이어트가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서 더 망가지고 있는 게 무섭고 이제 어떤 한 번에 그게 생겨버리면 거기서 회복하는 게 꽤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한테 정답 없습니다. 저 정답 모르고 찾아가고 있죠.
이 책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100% 앞으로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일을 할 텐데 100% 중에 약 1% 정도 했다고 봐요. 이 책이. 그러니까 나는 아직 엄청 몰라요. 어떤 이유로 이게 이렇게 망가졌는데 오케이 고쳐보자. 방법 찾아보자 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가장 감사한 일은 3년 전, 4년 전 뭐 지금 그때와 지금이 다르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되게 큰 기회라고 보고 앞으로 더 많이 이야기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건강도 건강이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식단도 그렇고 이게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나면 너무 시작부터 이러면 안 돼. 네, 가족증이 좀 아프고 괜찮아요. 천천히. 네, 그 눈물을 흘리셨을 때 좀 많이 진심으로 이 사람은 그냥 사업적으로만 하는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구나 해서 찾아보게 됐고 진심만큼은 이만큼 본인이 배우려는 의지와 진실된 정보를 전하려고 하시겠다 해가지고 계속 보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도움이 많이 됐고 그래서 이분은 진짜 제대로 한번 뵙고 싶다 이게 있어가지고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5년 겨울에 되게 친하게 지냈던 정말 그때 가장 친했던 친구 한 명이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저한테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지금도 이유를 몰라요. 그게 2015년 겨울이었고 근데 이제 지금 돌아보면 그때까지는 저는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몰랐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가장 더 친한 여자인 친구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사실 나 몇 년 전에 나도 좀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다이어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살찌고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같이 다이어트 한의원에 갔어요.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고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식단하고 운동하니까 한 달 만에 7kg인가 빠졌대요. 근데 문제는 뭔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다시 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관리하고 계속 반복됐대요. 나중에 생각하면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가 하루에 운동을 2-3번 했어요. 집에 가면 그 포켓 샐러드가 막 냉장고에 다 있고 다 다이어트 식품이었어요. 닭가슴살 엄청 많이 먹고 무염, 뭐 저염. 그 와중에 이제 되게 간헐적으로 폭식 터지고 잘 한대요. 잘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아닌 사람이 된대요. 네. 그리고 그날은 말도 안 되는 양의 음식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뭐 피자 한 판이 많다가 아니라 피자 한 판에다가 뭘 더 시키고 근데 중요한 특징 하나 있다면 혼자예요. 항상. 폭식을 같이 하지 않아요. 너랑 나랑 뭘 폭식해보자가 아니라 혼자 있다가 그 되게 말도 안 되는 식욕이 올라오고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런 표현이 정말 많은 사람 똑같이 얘기해요. 숨 막힐 때까지 먹는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먹었을 때 약간 정신이 돌아온대요. 정신이 돌아오고 이제 언젠가부터는 이제 한 번 토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냥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된대요. 그 죄책감이랑 불안감, 엄청난 두려움, 그리고 이제 토하고. 그럼 너무 쉽대요. 그때는 토하는 게 쉽대요. 그래서 먹고 토하고. 이게 제가 처음 들은 이야기고 이걸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놀라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였죠. 그때가 2016년 이제 5년 그 겨울이었는데 이상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는 얘기하죠.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 겪고 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을 거고 지금 누군가 다이어트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되게 높은 확률로 그 길로 갈 거예요. 저는 바디 프로필 찍은 사진 볼 때마다 무서워요. 이제 저 사람도 어떨까 지금. 아니면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언니들 있잖아요. 무슨 언니, 다이어트 관련 인플루언서들. 그 사람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인스타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 폭식하는 거 보여요. 나와요. 엄청 운동 열심히 하고 멋있게 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갑자기 몸이 확 불어버려요. 자기도 이제 폭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다시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마인드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갇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운동, 식단 잠시 열심히 하는 거 누구나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진짜 광기인 거죠.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존재하고 성공 사례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뒤에선 다들 비슷한 걸 겪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울증 오고 당연히 심리 망가지고 식이장애 생기고 폭식증 다 망가지죠. 사람 대인 기피 생기고 다 망가지죠. 일이 되겠어요? 안 되죠. 관계 못 만나죠. 그러면 이제 죽음도 고민하는 거죠. 네, 이게 제가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큰 사회적 문제라고 느끼고 어쨌든 우울증도 마음의 문제라고 하지만 결국 그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 몸으로 구성된 이 생리학적 어떤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게 돕는 것들이 가장 시작인 건 너무 명확하다. 네. 이야기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분이랑 똑같은 것도 있고 그 여자 친구분이랑 같은 경우를 겪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요? 네. 겪고 있는 중이고 이제 토를 안 했을 뿐인 것 같아요. 먹토를 하기 전에 제가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서 그래서 아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먹고 토하는 그 TV에 나오는 여자들 같이 될 것 같은데 이 느낌이 들어서 경각심에 이제 잘못됐다는 걸 좀 인지를 그때 했던 것 같고 처음 접했던 거는 2년 전 그 전통적인 다이어트 방식이 잘못됐다 그 영상을 처음 실험했던 거거든요. 외국에서 네. 그 엄청 뺐는데 그 몇 년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시 찾아가서 봤을 때 그때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정주행을 그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영상을 보기 시작했고 저도 지금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살을 빼드리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후에 그 삶을 저는 볼 수 없고 다시 쪄서 되돌아왔을 때 그게 단순히 아 왜 먹었어요? 이거는 잘못되고 굉장히 일차원적인 대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한 사람이 이제 비싼 돈을 내고 나한테 PT를 받는데 단순히 운동 시켜주고 살 빼주는 거는 솔직히 너무 쉬워요. 식단 이렇게 드시고 운동하시고 왜 안 오셨어요? 뭐 출석 체크하고 그렇게 해드리면 너무 저도 쉬운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체험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제시하는 트레이너들이 너무 싫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작게 처음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저한테 오는 여자 회원님들 남자보다 여자들이 조금 더 케이스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한테는 최대한 이제 길게 가야 된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여기서 접했던 정보랑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저의 다이어트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일단은 길게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하시면 하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엔 그렇게 저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이제 그런 다이어트는 이제 진행 중이고 사실은 금식도 한번 리셋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하거든요. 몸을 재부팅해야 된다는 생각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장기 단식도 꽤 했었고 근데 일주일 정도 안 먹었었어요. 아무것도. 일주일 단식. 네, 일주일을 하고 생각보다 자주 먹을 때보다 배가 안 고프다는 걸 실제로 체험하고 나니까 이거는 안 해본 사람,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일주일 하고 또 그 이후의 삶이 또 중요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해주는 컨텐츠가 있구나. 그냥 그런 생각에 너무 좋아서 주변에 이제 책도 좀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트레이너로 일한 지 이제 10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아마 말씀해 주셨던 일들이 직접 겪었던 것도 있었고 사실 이제 오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게 항상 이제 그런 말씀해 주셨던 얘기들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유튜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다이어트라는 말을 유튜브에 치는 걸 약간 아예 그런 행동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래퍼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보고 있었어요. 일부러 최경님 영상이 떴는데도 그래서 뭐 다이어트 이렇게 써 있어서 안 봤어요. 근데 래퍼가 다이어트 추천하는 거. 뭐 약간 좀 그러니까 저도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뻔한 말씀 하시려고 또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뭐 이렇게 자동 재생이 됐나 이렇게 봤는데 달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건드리시네. 이렇게 완전히 그 처음 얘기를 하시네.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남들이 참 재미없어 할 만한 얘기인데도 그게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그때 한 99개나 한 100개 정도 됐었는데 그때부터 한 달 정도 만에 이제 다 봤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0점하고 제목 쓰신 거부터 네. 다 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괜찮았었고 제가 처음 유튜버랑 접촉을 했던 때였거든요. 연락도 주셨고 메일도 주시고 해서 참 감사하게 저희 회원님들 한테도 참 제가 좀 좋은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게 된 어떤 또 하나의 계기여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또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통통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이랑 뭐 대학생활에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이제 남들 눈에 보여지는 약간 뭐 뚱뚱하다라던가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해서 진짜 20살 때부터 계속 다이어트를 해와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로 진짜 말씀하시는 것도 같고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전까지 솔직히 지금도 약간 저는 식이장애가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약간 폭식을 하는 경험도 있고 한 간헐적 단식, 장기 단식도 한 2주 정도까지 해봤는데 건강을 해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남들 눈에 보여야 잘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니까 계속 뭐 하루에 몇 번씩 몸무게를 재고 몇 그램 늘어나면은 스트레스 받고 또 안 먹고 약간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굶는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야 돼. 그러다가 잘하다가 또 터지고 그리고 뭐 목토까지는 아니지만 또 자책하다가 우울해지고 뭐 이래서 이제 남들 눈이 아니라 건강을 챙겨보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 다시 간헐적 단식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작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남들 눈에 보여져서 이쁜 몸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빨리 빼는 이제 그 다이어트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가고 좀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으로 뭐 하다가 안 보게 되다가 건강 나를 위해서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보고 책도 구매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내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좀 뭐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뭐 목토를 하거나 뭐 같이 우울해하면서 으쌰으쌰 하던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제가 맨날 뭐 간헐적 단식을 한다라고 하면 아니면 뭐 트레이너분들이 뭐 운동을 할 때도 뭐 5끼를 먹어야 된다 아니면 뭐 3끼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굶는다는 게 아니라 난 간헐적 단식 내 몸을 위해서 좀 그걸 해주는 거다라는 약간 자기 방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걸 하려고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고 이제 저도 좀 보기에 위태로운 친구가 있어서 데리고 오진 못했지만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제가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네, 좀 모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 말씀 나와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식이장애 경험하신 분들은 단식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단식은 약인데 중요한 거는 그냥 약을 누구한테 다 맞는 약이 아니잖아요. 각자마다 사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심지어 단식은 복용량도 좀 다를 수 있고 복용 대상자도 다를 수 있고 방법 달라요. 근데 식이장애 있는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식이장애가 같이 엮여 있는 게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관련된 약간 잘못 짜여진 뭔가가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식이장애 없이 그냥 비만이라는 걸 경험한 사람이 단식을 하는 거는 되게 다르거든요.
몸이 엄청 좋은 체지방률이 엄청 낮은 트레이너가 단식하는 거랑은 이건 다른 문제거든.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조금씩 하라고 말씀드리고 짧은 공복부터 늘려보는 거. 제가 몸무게가 제일 처음 몸무게가 111kg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원래 어렸을 때도 비만이었기 때문에 원래 잘 먹었어요. 그리고 그 어릴 때 비만이었지만 운동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몸매에 대한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2020년도 크리스마스라도 다이어트 한번 해볼까 하고 그냥 헬스장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연찮게 이제 트레이너가 저랑 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하게 되면서 사이클을 돌리면서 항상 들으면서 이렇게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알게 되었고, 근데 이제 저도 그 당시에는 한 8개월 만에 제가 지금 한 10kg 정도가 요요가 온 거고, 그게 8개월 만에 한 45kg에서 50kg 가까이를.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재미있게 뺐어요. 다이어트 이 정도면 나 너무 재밌는데. 왜냐면 몸무게 워낙 많이 나가다 보고, 그리고 근육량도 원체가 처음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운동, 그 당시에도 아침에 공복 유산소 하고 저녁에 웨이트 2시간에 사이클 한 40분 이렇게 돌려도 체력적으로 힘든 걸 못 느꼈기 때문에 몸무게가 일주일 사이에 3kg, 4kg 그냥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줄어드는 몸무게를 보니까 너무 재미있잖아요. 내 몸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부모님이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뼈밖에 없으니까 너무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 심각성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먹는 재미보다 살이 빠지는 재미가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먹을 거 먹으면서 하루에 2끼 잘 먹으면서 되게 정석대로 뺐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정신적으로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정신병이 어느 정도 약간 있었냐면 내가 먹지는 못해요. 근데 사드려요, 음식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뭐 다이어트 간식 뭐 이런 거를 한꺼번에 사요. 근데 이렇게 쟁여놓고 그냥 보기만 해요. 근데 한 번 입이 탁 열리면 엄청난 양을 먹고, 그러니까 저는 목표 막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살이 찔 거라는 감각에 또 가서 운동으로 풀어요. 웨이트 2시간, 유산소 2시간 막 이렇게 하면 또 그래도 어느 정도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수분 무게일 수는 있지만 그 위한 상품. 그리고 또 주말에 뭐 가족이나 뭐 친구 모여서 엄청난 많은 음식을 먹고 몸무게 재면 3-4kg는 그냥 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면 3일 정도 그냥 단식을 해버려요. 근데 이런 게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내 삶이 완전 90%는 다이어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 당시에는 이제 몸무게가 줄어드니까 재밌었는데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막 다이어트 카페 같은 데를 보면서 제가 다이어트를 되게 으쌰으쌰 했었는데 유지가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뭐 나는 유지 잘할 것 같은데 이거 왜 어렵지? 약간 이랬는데 정말 그 생활 습관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 몸무게는 그냥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되게 힘든 과정을 겪고 그냥 뭐 토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원체 저희 집 자체가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만나면 같이 또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약간 좀 정신적으로 우울해지고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난 운동했을 때가 더 행복했다. 약간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먹는 거에 대해 스트레스 받고 하루 종일 먹는 생각. 일을 하면서도 나 집에 가서 뭐 먹지? 약간 이런 강박도 아닌 거지. 그러면서 또 먹을 때는 그래 이거는 식이 전에 극복하는 거야 이러면서 또 미안해서 하면서 먹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몸무게 조금 늘어나면 또 그게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트레이너랑 그 선생님이랑 3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연락은 하거든요. 근데 뭐 유지 잘하고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얼마 전에 또 만났었는데 좀 몸이 부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그날 하루 이틀 또 굶어요. 그러다가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진짜 간헐적 폭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그리고 그때 제가 전화 통화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면 저걸 먹으면 또 살찌겠지 이렇게 하면서 안 먹다가 혼자 먹으면 많은 양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그때 전화 통화했을 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민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고 되게
같습니다. 그 간헐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서 지금 2년 반 했는데 제가 좀 나이도 있고 몸이 젊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뭐 단기간에 이런 거는 되는 몸이 아닌 걸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몸이 좀 약해서. 그래서 이제 간헐적을 한다든지 뭐 몸에 안 좋은 그런 음식은 좀 줄이니까 한 2년 반 되니까 한 9kg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거는 없었는데 선생님 영상 보면서 그대로 따라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선생님 영상 보면서 정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계기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음료 하나씩 주문하시고 지금부터 10분 정도 쉴게요. 나쁜 음식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그냥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냥 공복 가져가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단식의 경우에는 이거 있죠. 그러니까 몸의 대사 문제 고칠 분들의 단식은 조금 더 치료 목적이 강하고 근데 일반인의 경우에는 약간 저는 세포 청소라고 봐요. 자연스럽게 손상이나 대사 산물이 쌓입니다. 근데 이동안 인류가 이걸 어떻게 분해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분해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불과 오토파지가 주목받은 건 또는 이해된 게 1992년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인간이 병들 때 보면 그 신경계들 거기에 이제 단백질이 축적되어 있는 게 되게 많이 발견되는데 이제 또는 혈관도 마찬가지고 혈전도 마찬가지고 다 합성 축적인데 또 세포 안에도 문제들이 생기고 세포가 제때 죽어야 되는데 제때 못 죽어요. 제때 죽어버리고 분해돼 버리면 청소돼서 나오는데 못 죽은 상태로 거기 남아 있고 전체 장기나 이런 데 조직에 문제 생기니까 병이 이제 올라간다가 약간 지금 논리예요. 탄수화물 섭취량 저는 이제 저탄수화라고 말씀 안 드리죠. 운동하시거나 건강하신 분들은 탄수화물 조금 더 여유롭게 먹어도 괜찮다. 근데 대사를 고칠 때는 문제를 고칠 때 특히 비만 관련 문제를 고칠 때는 탄수화물을 충분히 제한해줘야지 고칠 수 있다. 그런데 뭐 365일 내내 탄수화물 적게 먹으러도 아니고 어떤 기간 동안은 조금 더 제한해주시고 좀 더 분해해주시고 또 회복하시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간헐적 회복식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자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거를 쭉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부터 다이어트 하면 365일 동안 어떻게 한다. 아니면 너는 치팅한 거야. 내가 카니버거 하기로 했어. 고기 아니면 먹으면 너는 잘못한 거. 나는 저탄수 식단을 하기로 했어. 탄수화물 먹었어. 넌 잘못했어. 이게 저는 되게 말이 안 되는 생각하고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 운동은 일주일에 뭐 2번, 3번, 4번 하시잖아요. 몸에 근손상을 만들어내요. 운동은 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네. 근데 그 스트레스가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운동할 때도 넣어주고 그때 동안은 거기에 집중해주되 안 할 때는 잘 쉬어주고 회복하고 몸이 계속 나아가는 거. 나아간다는 두 가지. 몸에 있는 문제 해결하는 거, 몸이 더 강해지게 만드는 거 두 가지로 나가고. 저는 탄수화물도 적게 줄일 때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운동은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사실 생각해요. 근데 압박감 드실까 봐, 강박 가지실까 봐 말을 안 해요. 그렇게는. 근데 앞에 있는 문제 다 고쳤으면 몸이 좀 나아지고 있으면 운동은 꼭 하시라. 근육 꼭 늘리시라. 근데 무슨 바디 프로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좀 더 에너지 느끼고 살기 위해선 몸 만드셔야 된다. 스타일스 6가지 습관은 그냥 나는 기본인 것 같고 대사적 문제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고쳐진 상황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최적화하고 싶은 상황 나아가는 과정 대사 문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가장 좋은 상황까지가 있고 우리 각자 위치 어딘가 점에 찍힐 수 있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다 같이 어떤 여정이 존재하며 각자마다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 다만 스타일스 다이어트 방법론은 거기에서 어떤 기본 공통 규칙이 아닐까?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낼 건데 하루가 몇 시에 시작하죠? 00시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0시에 시작해요. 해가 뜰 때가 아니라. 그러면 00시가 어떤지를 보면 되게 어두워요. 춥고 또 위험해요. 사실. 밤은 되게 위험해요. 밤에 범죄도 많고 우리가 자연에 있었으면 동물들, 야생에 우리의 적들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그 시간은 더 취약하고요. 춥고 더 외로워요. 저는 이게 딱 인간의 삶인 것 같아. 인간 삶 전체가 24시간이라고 치면 지금 여러분들 이제 해가 안 보일 거예요. 어둡고 추울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되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옆에 곁에 둬야 돼요. 그리고 체온 유지해야 돼요. 버틸 수 있어야 돼. 불안할 거예요. 서로 같이 있는 사람끼리 좀 연대해야 돼요. 지금은 그냥 깜깜하겠지. 빛이 안 보이고. 근데 확실한 거는 누구나 다 해가 뜨죠. 아침이 되면. 저는 혹시나 지금 문제 겪고 있다면 딱 그 시간에 있다. 지금 해가 뜨기 전이다.
다들 해가 뜰 거고 해가 높게 뜰 거고 되게 따뜻해질 거고 되게 밝아질 거고 내가 자유로워질 거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너무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딱 그 이미지, 지금은 밤이구나, 아직 새벽이구나, 나는 해가 뜨기까지 나를 지키고 그냥 기다린다. 해가 뜨고 나면 우리 다 같이 뭔가 동굴에서 나와 있겠죠. 다들 좀 따뜻한 햇살 아래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즐겁게 안정감 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이어트 해방 클럽장 최경이었습니다. 혹시 책에 사인해 주실 수 있어요? 이름만 써주세요. 네, 무거운 걸 일부러 들고 온 거예요. 잘 살아가세요. 네, 괜찮아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네.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